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지 않은 평가사입니다. 자, 35회 합격하신 김우주 평가사님과 합격수기 인터뷰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평가사님이 이제 저희 법규, 제 강의도 그렇고, 제2평가사님 과외권도 그렇고, 요거를 들었던 진짜 솔직한 후기를 좀 얘기하고 싶다 하셔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평가사님이 사전 인터뷰 때 좀 얘기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요게 혹시 좀 너무 뭔가 홍보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뭐 돈 드리는 것도 없고요. 평가사님이 이제 여기 이렇게 출연하셔서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다라고 하셔서 이제 해주시는 얘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좀 진솔한 얘기로 들어주시면은 저희가 그래도 촬영하는 좀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으셨습니까? 네. 제가 법규 시험을 처음 진입했을 때가 가장 시험 인생에서 힘들었다라는 과정을 앞서 말씀드린 바 있는데 제가 2차 법규 과목을 처음 접했을 때 정말 그냥 하나의 논점, 뭐 행정법, 개별법 이런 식으로 기본 강의를 다 들었었습니다. 하자 승계에 대해서 배우고 뭐 다음에 절차 하자 그 하나하나를 들을 때는 아 이게 이거구나 하면서 좀 약간 얕게 이해는 되는데 결론적으로 이 행정법과 토지보상법의 플로우 자체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법규가 그냥 단순 암기 과목처럼 여겨지고 GS에서 문제를 봐도 논점이 구체적으로 주어지면 그냥 내가 외운 틀을 그대로 쓸 수는 있지만 이게 다르게 나오면 정확히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자체에 대한 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문제풀이 강의로 진입하는 것 자체가 이거 내가 의미가 없고 시간 낭비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다른 강사님들을 뭐 OT라고 해야 되나? 기본 강의들을 한 번씩 다 처음 강의를 한 번씩 다 들어봤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의 그 수험 인생의 구원과도 같았던 강의가 있는데 안평가사님 강의에 그때 무료로 공개되어 있었던 행정법, 토지보상법, 뭐 5분 만에 훑어보기, 뭐 15분, 뭐 1시간 만에 정리하기 이런 요약 강의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토지보상법 강의를 들으면서 약간 그 법 조문의 순서에 따라서 그 사업의 순서에 따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업 인정이 있고 뭐 수용 재결이 있고 이런 식으로 플로우를 한번 딱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사실 내가 치는 토지보상법이라는 과목이 이런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런 행정법리를 공부하고 문제를 푸는 거구나 라는 거를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혹시나 법규 처음에 시작하실 때 법규에 대해서 감이 안 잡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행정법, 토지보상법을 한번 요약해주는 그 강의 영상을 정말 그냥 한 번만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정말 좀 재미도 있고 과목 자체에 대한 이해도도 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스텝 1 앞부분이랑 스텝 2 개별법 앞부분? 네, 맞습니다. 아, 그게 꽤 많이 열려있나 보네요. 그거 막 1시간 넘을 텐데. 네, 네, 알겠습니다. 뭐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렇게 내가 다른 강의를 듣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할 때 뭐 내용은 이해 갔는데 문제풀이에서 조금 뭐 잘 안 돼서 약간 고민스러웠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사실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내가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면서 뭐 이렇게 강사님을 갈아탈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거는 진짜 뭐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계속 기본 강의를 듣고 이제 문제풀이로 가려고 하는데 사실 정말 그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논점에 대해서만 공부가 되고 왜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지 전혀 유기적인 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진도 나가는 대로 하다 보면 또 그런 논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방식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지금 타파하지 않으면 그냥 끊임없이 내가 정말 이것만 반복하고 그리고 또 뒤에 논점 가면 앞에 논점 잊어버리고 이런 상황만 반복되겠다 싶어서 그때 강사라도 내가 진짜 바꿔보자 라는 심정으로 좀 최대한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신선한 피드백인 게 보통 이제 제 강의는 빨리빨리 암기하고 뭐 처음부터 빨리 외우고 뭐 이런 거에 특화돼 있다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체계? 네. 그런 게 좋았다고 피드백을 오랜만에 또 받아봤습니다. 스텝 1, 2 들어가면 정말 개별 논점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평가사님이 처음에 강의를 하실 때 행정작용, 뭐 행정절차 이런 식으로 체계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체계 자체를 포스트잇으로 옆에 붙여놓고 그거를 보면서 사실 하나하나 강의를 듣는다면 훨씬 더 법규 강의를 좀 매끄럽고 빨리 따라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사실 마지막쯤에 딱 정리된 거 한번 나눠주는데 전체 논점 이렇게 딱 적혀 있는 거 네. 올해는 처음에 나눠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평가사님 그러면 다른 강사님 듣다 이렇게 오시잖아요. 네. 사실 이제 제 강의는 다른 강사님 듣다가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처음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막 아직은 되게 선택받는 강사는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랑 상담하면 저도 너무 힘든 게 이제 시작했어요. 뭐 이제부터 암기해요. 이러니까 나중에 GS 가도 제가 아니 3월부터 암기를 얘기했는데 GS에서도 아직도 암기가 안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도 괴롭고 저도 괴롭고 이렇거든요. 평가사님도 늦게 따라오셨잖아요. 그럼 이렇게 늦게 제 커리큘럼을 따라와서 늦게 암기를 시작하는 이 괴로움, 이거에 대해서 실제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모든 커리큘럼이 4월에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바꿨다 보니까 사실 7월부터 평가사님 강의 스텝 1부터 따라갔거든요. 저는 그래서 2년차 때 평가사님이 내주시는 과제를 사실 단 한 번도 저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그 시간에 맞는 강의를 못 듣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래서 그 기본 강의를 들을 때 법규를 암기하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쏟았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GS 1기 시작할 때 내가 그래도 안 보고 100점을 쓸 수 있는 실력은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비록 과제는 제출을 못했지만 그 암기만큼은 좀 빠지지 않고 탄탄하게 하려고 조금 노력을 했고, 그리고 사실 AB급의 암기장 자체가 그래도 저는 좀 암기하기 쉽게 쓰여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면 옆에 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 정말 평가사님이 나무 위키를 발췌한 내용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좀 그런 것들로도 도움을 많이 받으면서 암기만큼은 빠지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늦게 따라가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강의 자체는 당연히 뭐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늦을 수 있지만 암기 자체는 내가 늦은 만큼 더 열심히 해서 결국 GS에서 쓰는 것만큼은 좀 늦지 않도록 한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뭐 이제 제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이렇게 잘 따라오시면 GS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2년 차라도 100점 쓰시면은 이제 그분들이 거의 다음에 합격하시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때부터 법규가 안정적으로 되면 그때 1기 지나고 2기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서 답안을 쓰시니까 훨씬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좀 늦게 오셔서 1기부터 막 암기하고 계시면은 이제 저도 너무 안타깝죠. 가능하시면 좀 처음부터 잘 따라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평가사님이 그때그때 강의를 하시면서 그리고 GS 강평을 하시면서 그 시기에 맞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이제 뭐 AB급 암기는 어느 정도 다 되고 나면 이제 대체로 좀 판례를 공부하게 되는데 평가사님이 좀 GS 후반에 이 시기에 보통 판례를 이제 막 공부하기 시작하는 수험생들이 막 흔히들 크게 하는 잘못이 내가 외운 판례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그 판례를 복붙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지 말고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 판례를 문제에 맞게 서술을 해라. 이런 취지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커리큘럼 자체를 늦게 따라가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좀 시험 막바지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딱 그 말씀을 들었을 때쯤 제가 정말 그렇게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가 처음부터 좀 빨리 따라가서 딱 그 시기에 맞게 했었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평가사님 어떻게 느끼셨는지에 대한 얘기 짧게 들어봤습니다.